정년 연장이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능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영덕 강구연안 매립이 내년에 끝나 매립지에는 대개 축제장으로 쓰일 공원과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2014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문화계 소식, 오늘은 우리 이웃이 자주 드나드는 벽이라는 공간에 색을 불어넣고 세상과 소통을 꿈꾸는 화가를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 열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져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밤도 무척 더웠습니다. 대구와 경산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폭염의 기세도 오늘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어제 37.4도를 기록했던 대구는 오늘 33도 보이겠고요. 안동도 33도, 포항은 30도로 특히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더 낮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조금씩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특보도 점차적으로 해제되겠습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을 놓고 기업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능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사무용 가구를 만드는 이 업체에는 생산직 100여 명 가운데 55살 정년을 넘긴 직원이 10명쯤 됩니다. 급여도 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연수를 다 쳐서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숙련공이 부족한 형편이라서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빨리 나갑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또 그 기술적인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사업장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젊은 층이 꺼리는 힘든 업종이 많다 보니 숙련공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것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대구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자료에서도 정년 연장이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고작 5.3%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임금 부담을 걱정하는 사업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고 그 위에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정년 연장은 만성적인 기능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재학생의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졸업자는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며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응시 원서 변경은 다음 달 4일부터 4일간 가능하며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강 산대 저수지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저수지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5,500여 저수지 가운데 경상북도와 22개의 시군이 4,800여 개를 관리하고 농어촌 공사 경북본부가 66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67개 저수지는 보강이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 관리를 농어촌 공사로 일원화하고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시작된 영덕 강구연안 매립 사업이 내년에 완공됩니다. 이 매립지에는 공원과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고 대개 축제장으로 활용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대게 최대 집산지인 영덕 강구항. 방파제와 붙은 해안가 매립 사업이 한창입니다. 전체 면적이 7만 4천 제곱미터로 강구항 도심과
규모가 비슷합니다. 매립토의 일부는 강광에서 준설한 퇴적토가 활용됩니다. 지난 2009년부터 300억 원이 투입된 강광 연안정비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완전 매립은 내년 9월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매립이 끝나면 공원 등 기반 공사가 이루어지고 대게축제장 등 문화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향후에 2016년도에 기반 조성 사업인 문화공간이라든지 대게축제장 이 여러 가지 이제 문화공간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태풍 등 자연재해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은 강구항 매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구항은 위에서 이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항이 자주 맵니다. 그래서 그 토사를 준설을 해서 지금 우리 매립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지금 넣어서 매립을 하면은 일구 양득을 보는 거죠. 강구항 연안정비와 함께 강구항 전면 해상에 3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대형 항만이 조성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의 올해 8, 9급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다 인원이 응시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모두 926명을 선발하는 2013년도 8,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사상 최대 규모인 13,500여 명이 응시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낮지만 응시자 수는 4천여 명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9급 행정직은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경산시 9급 행정직의 경우 4명 선발에 303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인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2주 경북의 아파트 가격은 0.03%포인트 오르면서 8월 초 0.09%포인트가 올랐던 것에 비해 상승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경산이 0.1%포인트 상승했고 구미가 0.05%포인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 가격의 경우 0.04%포인트 오르면서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산과 구미가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단기간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신중하게 매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밋밋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색채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벽화의 장점을 살려서 내가 사는 동네 그리고 우리 이웃이 자주 드나드는 공간에다 색을 불어넣고 세상과의 소통을 꿈꾸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 문학의 소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신당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마을 카페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화가인 신성민 씨가 학생들과 함께 카페 벽면 가득 벽화를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민 화가는 학생들이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을 터치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은 김광석 거리로 자리 잡은 이곳 방천시장이 바로 신성민 씨가 최초로 공공미술로서 벽화 작업을 시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전부 다 회색 톤이죠. 다 그냥 흰색, 검은색, 회색 계열밖에 없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사는 고장에 컬러를 터치해 줌으로써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왕래가 잦게 되면 그 골목이 살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금의 보탬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서양화를 전공한 신성민 씨가 오랫동안 그려온 작품의 주제는 바로 의자입니다. 자신이 그린 의자 위에서 사람들이 휴식하기를 바라는 의도와 그 휴식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가 그의 작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신성민 씨는 결코 의자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쉬는 자신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때문인데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예술가로서 세상과의 소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업이 바로 그에게는 벽화라는 공공미술입니다. 창작물을 사람들에게 다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 좀 닫혀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열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술이 예술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길 바라는 그의 작업은 늘 내일을 기약합니다.
문화계 소식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해수욕장을 모두 폐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은 어제 폐장했으며 포항 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25일을 끝으로 올 시즌을 마감합니다. 다만 8월 말까지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폐장 이후에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바다해양경찰서를 운영하고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장기간 폭염과 짧은 여름방학 등으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모두 530만 명이 다녀가 지난해 451만 명 대비 이용객이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분수의 수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사이에 대구 지역 46개 분수에서 105개 시료를 채취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3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구 지역 다른 시설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용 시민들도 음용 금지나 애완견 출입 금지 같은 준수 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6회 대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오늘 막이 올라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뮤지션들이 참가하고 무료 관람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대구국제재즈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이 오늘 10월에 열릴 제1회 대구 은빛 예술대전을 앞두고 참가 작품을 접수합니다. 60세 이상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서예와 문이나 사진 작품 등을 접수하는데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 90여 점을 뽑아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도시철도 용산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작품은 오는 27일까지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내면됩니다. 대구시 약사회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덜고 약물을 잘못 써서 생기는 사고를 막기 위해 심야약국과 연중무휴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야약국은 한 곳으로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대구시 약사회관 별관 1층에 있고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문을 엽니다. 대구 지역 7개 구에 하나씩 있는 연중무휴약국은 토요일, 일요일은 물론 명절과 국경일에도 쉬지 않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대구시 약사회는 이들 약국에 대한 현황을 홈페이지에 올려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국 우수한옥체험 숙박시설에 청송지역 고택 9곳이 선정돼 고택체험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전망입니다. 우수한옥체험 숙박시설에 선정된 고택은 덕천마을의 송소고택과 송정고택, 중평리의 평산신씨 판사공파종택, 사양서원 등 9곳입니다. 이들 고택은 실내 장식 개선과 화장실, 세면장 개보수 등 내부시설 현대화로 체험객들의 불편을 줄였고 고택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연중 펼치고 있습니다. 어젯밤도 더위 때문에 잠 설친 분들 많으시죠? 대구와 구미 등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긋지긋한 폭염의 기세도 오늘 낮부터는 조금씩 누그러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조금씩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폭염특보도 점차적으로 해제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9도로 13일째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33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내려가겠습니다.
상주의 낮 기온 33도, 구미도 33도 기록하겠고 북부 지역은 낮 동안 30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동풍이 불면서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8도 보이겠고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낮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이 밤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당분간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사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